이 대표 어제 회의에서도 중산층 상속세 완화, 상속세법 개정안 같은 거, 뭐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 같은 것도 소액 주주 권리 강화 이렇게 언급을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저거 다 조기 대선 치러지면은 위장 아니냐, 뭐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? 상속세만 갖고 이야기를 해볼게요. 그걸 이제 자꾸 뭐 위장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당장 같이 논의해서 법을 내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.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상속세 개편 문제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겁니다. 우리 민주당이 슈퍼리치, 초고소득층의 그 세금을 상속세를 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중산층, 예를 들면은 지난 기간 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같이 살다가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딸랑 집 한 채이기 때문에 세금 낼 돈,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된다.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무슨 아주 뭐 집값 비싼 걸 하는 게 아니고 서울 기준으로 보면 한 18억 이하 정도. 근데 이제 서울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한 18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? 그 정도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세제 합리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제의 합리성을 강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국회 예결위 간사도 하셨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하셨고 원내대표까지 두루 하셨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쫄 필요 없다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던데 쫄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?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면서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지금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. 더구나 우리가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대부분의 그 무역 상품들이 무관세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더더욱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함께 우리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고 또 최대 교역국인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. 근데 이제 트럼프 들어서면서 물론 트럼프 전에도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마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자국 이익주의 그리고 보호무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우리 경제 또 우리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. 그래서 이제 국가 총력 대응 체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. 기업과 정부와 어떤 국회가 총력 대응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건데요. 다행히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1기 때 집권을 했던 그 정치 집단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경험이 있어요. 트럼프 1기를 상대해 봤던 경험. 그때 얼마나 많은 공세들이 있었습니까? 뭐 한미 FTA도 개정하자고 그러고 뭐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비도 더 뭐 대폭 5배 올려달라 그러고 막 그때 그랬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뭐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어떤 경제 보복 그리고 일본의 그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뤄보고 이겨내고 헤쳐온 경험을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과 또는 인적 자원 이게 이제 쌓여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위기이긴 하나 우리는 극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쫄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.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, 이재명 대표 외교안보 보좌관 임명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쪽을 이렇게 상대할 창구 같은 걸로 확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. 예,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당시 이제 집권 기간 동안에 그런 파고들을 헤쳐 오면서 쌓여진 경험들 이거 충분히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런 인적 자원들을 잘 활용해야 되고요. 경제는 민주당 22대 국회에서 이런 의원 공부 모임을 조직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뭐 어떤 모임인가요?
이게 이제 제가 21대 때부터 해왔던 거예요. 제가 21대 네. 때 원내대표 그만두고 뭡니까 우리가 이제 정권 잃고 나서부터 맡은 게 민생경제 특위위원장을 오랜 기간 맡아서 해왔는데요.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경제 현안이나 이슈나 또는 정책들을 다루었었는데 일단은 우리 의원들이 경제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. 경제 문제에. 그리고 유능해졌으면 좋겠다.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부 모임을 계속 해왔었고 22대 때 들어서 이제 22대가 되어서 또 뭡니까 초선 의원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이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주 1회 뭐 이렇게 모여서 강사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예.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. 네. 우리 민주당이 지금 172명인데 의장님 빼면 171명인데 108분이 의원으로 지금 가입을 해 있어서 최대 공부 모임이고 최대 조직인가요, 민주당? 최대 공부 모임이고 출석률도 아주 좋아요. 뭐 작게는 한 50에서 한 80여 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제가 이 공부 모임을 오픈을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더니 의원들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기자들이 많이 와서 공부를 해요. 이건 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. 그래서 한 자료집을 한 150권 정도 만드는데 모자라요. 이재명 대표 집권하면은 경제부총리 가시는 건가요? 그런 말씀을. 알겠습니다.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이 이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. 뭐 4차 산업혁명, 뭐 디지털 대전환, 지금 뭐 우리가 지금 AI 시대까지 지금 직면해 있는데요.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가적 역량을 하여튼 결집시켜서 위기적인 요인들은 극복하고 오히려 이걸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힘, 지혜 이런 게 필요한데 12월 초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헌적인 또는 불법적인 그런 내란, 계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우리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습니다.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전쟁도 치렀고 IMF 경제위기, 금융위기, 코로나 이런 위기들을 다 거쳐오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이거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그런 나라거든요. 지금 5천만이 넘고 5천만이 넘는 나라 중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는 전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. 우리의 그런 역량들, 저력들이 저는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고 또 경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주 이 강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저력이 있다. 그래서 힘들지만 힘냅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의원님 종종 모셔서 좋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